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투스에서 이제 광론술 대표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강사 위에도 이제 또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입시 설명회를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특히 지금 오늘 요 자리 이제 경기도청에서 하는 이 설명회는 이제 그 네이버 밴드 착한 시상담소랑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는 설명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와 계신 어머님들 중에 그 네이버 밴드 착한 시상담소 가입해 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료집에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검색 그 애플리케이션 받아서 이제 거기다 이제 뭐죠 그 밴드 애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이제 가입하시면 되는데 들어오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뭐 입시가 이제 재미있겠냐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그 특히 이제 오늘 그 밴드에 올라온 최고의 히트작은 어떤 거냐면은 점을 잘 치는 점쟁이 찾는 그게 있었습니다. 와 보시면 이제 점 치는데도 이제 소개가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이제 입시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에 있어서 질문을 좀 잠깐 드릴게요. 저기 입시 설명회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여기 뜻밖이네.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입시 설명회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죠? 학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으니까 뭐 가보신 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안 가본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왜 그러냐면은 그 일종의 우리가 이제 입시에 관해서는 좀 이런 걸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입시에 대해서 의외로 어떤 뭐 입시 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입관이 많이 배포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입시 설명회의 주류, 우리 이제 정보의 유통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대학 입시랑 관련된 정보인데 그 대학 입시 정보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은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머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질 않죠. 다 이제 중간 통로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뭐 학원이라든가 학원 설명회 뭐 이런 걸 거치게 되는데 문제가 이제 이 학원 설명회를 거칠 때 상당히 왜곡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입시는 원서 접수 시기 시점 그다음에 전형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둘로 나눠집니다. 대학 입시는 하나는 수시 또 하나는 정시 들어보셨죠? 수시와 정시. 자 수시 정시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수능이라는 시험 아시죠? 수능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아시죠? 그거 뭔지 아시죠? 예. 아시니까 다행인데 그 대학 입시는 수능 성적만으로 결정이 된다. 참 거짓. 거짓? 왜요? 수시가 학생부. 제대로 아시네. 뭐냐면은 수능으로 결정나는 쪽은 어디냐면 정시입니다. 수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수능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수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자격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등급 3개가 최저학력 기준이다. 그럼 2등급 3개만 얻으면 그만이거든요. 2등급 2개가 최저학력 기준이다 이러면 2등급 2개 얻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재밌는 걸 하겠습니다. 이게 수능 등급입니다. 3등급,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국어, 수학, 영어입니다. 영어 성적을 물어봤더니 그건 도저히 답을 못하겠다 하는 어떤 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추정으로는 한 4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4등급이라 그러고 할게요.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은 요 라인 때가 다수입니다. 수능 성적 받게 되면. 그러니까 수능 성적 받은 집단을 갖다가 어떤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요런 성적대가 제일 빈도수가 높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으로 하면은 저 앞에 있는 평균 1등급이냐 이런 경우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새 수능이 쉬워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머릿수는 좀 되긴 하지만 분포율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고 그거보다 이제 더 힘든 거는 이제 5월 9등급 이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5월 9등급은 5월 1등급보다 더 힘듭니다. 그거는. 예.
요쪽이 다수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수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 제가 한번 그 대략 어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떤 100분의 1로 추정해 보면 요게 그 상위 한 40%? 그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30에서 40%. 근데 요게 다수예요. 알고 보면 제일 많은 빈도수.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경기권? 수도권? 저기 우리가 이 대학을 서열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입시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왔지만 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대학이 나를 결정해 준 건 아니잖아요. 실제 그 여기 이제 어머님들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대학에서 어떤 익혔던 그 전공으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제 대학이 나를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학 안 나와도 또 어떤 히트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대학을 안 가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거? 뭔가 하자 있는 거로 취급하는 그런 느낌. 특히 이게 내가 대학 안 간 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애가 대학을 못 갔다. 이러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님들과 애의 관계라는 게 여기 어떤 거냐면 애라는 게 그 엄마들의 일종의 분신이거든요. 엄마 아빠의 분신이에요. 유전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애가 대학 못 가면 마치 내가 못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뭐 1, 2, 3학년 여러분들 다 섞여 있긴 있는데 특히 지금 3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일종의 대학 입시 당사자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대학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희 3학년 어머님들 대학 가고 싶으세요? 가기 싫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대학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서열화 해놨잖아요.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예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요거 어느 대학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334. 예? 아까 제가 이제 요 정도 되면 상위 3, 40% 그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정원이 모두 몇 명이냐면 36만 명 정도 되든가 아마 4년제 대학이 그렇게 돼요. 한 10몇만 등 하겠죠? 그죠? 15만 등 뭐 이 정도 가까이 되겠죠? 어느 대학? 수도권? 비수도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서울에서 멀리 갈수록 좋다. 대학은 가긴 갑니다. 그냥 요새 대학에 뭐라 그러죠? 정원 못 채우는 대학도 많으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요 시점이 뭐냐면은 작년 정시가 아직 안 끝난 시점입니다. 지금 정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 어디쯤 갈까요? 바닷가 아니면 산속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요 관점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은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수능 성적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이제 서열화 시킨다면 그렇게 가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수시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정시가 아닌, 정시는 뭐죠? 서열화 시켜서 들어가는 거죠. 실제 그 서열화도 실제로는 잘 안 맞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운의 작동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여기서 이제 운 관련돼서 이제 떠들어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아주 약간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수능 우리가 대학 들어가는 거 정시 있잖아요. 성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실력으로 간다고 많이 생각해요. 실력만큼 찾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질문 다른 거 하나 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정시 시점에 자기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상향 지원하시겠습니까? 하향 지원하시겠습니까? 정시는 어떤 거냐면은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학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있는데 그냥 제가 얘기 드린 건데 자 다시 확실하게 질문 드릴게요. 정시.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수능 시험 받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확실하게 자 상향 지원하시겠습니까? 하향 지원하시겠습니까? 하향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만 하향 지원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죠? 옆에 분들 다 뭐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하향. 어이구 또 여러분이 다 또 더 하향을 얘기하시네.
자, 정시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냥 끝없는 하향입니다. 그런데 나만 하향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하향했죠? 앞집 옆집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원서 집어넣었더니 거기가 어떻게 돼버리죠?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 포기했습니다. 아, 성적 이거밖에 안 나왔어? 에라, 저기 재수나 하자. 그리고 뭐 지르는 대로 한번 그냥 가지껏 질러보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스나이핑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저격한다는 거거든요. 대도 않는 성적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하향 지원한 집단은 무대기로 날아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될지 여부 알 수 없어요. 뭐 배치표 가지고 뭐 따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봤자 나만 하향한 게 아니라 집단이 하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어떤 게 있냐면 상향한 케이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합격자가 나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이거 실력으로 결정난 겁니까? 운으로 결정난 겁니까? 운. 그죠? 뭐 극단적인 성적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2년 전 얘기. 그런 거 얘기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로 넘어옵니다. 수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수시를 보는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수시는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성적 있죠. 그것도 수능 봐야 알지. 내가 지금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원서 접수하는 상황에서 나한테 수능 성적도 없지. 뭐 있어봤자 뭐 있어요? 모의고사 본 것밖에 없지. 그 다음에 뭐 내신도 아직 확정된, 내신은 참 9월 달에 하니까 이제 8월 요게 이제 확정을 한번 됩니다. 그거 하나 있고. 근데 이제 내신 말고도 우리 얘기 많이 들은 거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학생부 종합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논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 논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면접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냥 학생부 종합 한 방으로 다 끝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면접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면접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학별고사라고 지칭되는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 원서 접수할 때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시험 안 봤죠? 자, 수시. 상향 지원하실 겁니까? 하향 지원하실 겁니까? 아주 그냥 당연히 상향 이렇게 얘기하시네. 자, 수시는 일반적으로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에다 그걸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대학교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중도 탈락률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 입학자 대비 이제 중도 탈락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 대학마다 어떤 중도 탈락 그 해에 이제 학교를 관두는 경우 뭐 자퇴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어요. 보통 서울대가 한 7% 정도 됩니다. 입학 정원 대비로 하면은. 한 3,000명 들어오면 7320, 한 200몇 명은 중도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1학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2학년 때, 3학년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는 보통 1학년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울대, 그 다음에 연대하고 고대가 대략 한 1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승한 얘들이 대략 12에서 1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한양대가 좀 변수가 좀 있긴 있는데 그 다음 라인부터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한 2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명이 입학했으면 그 중에서 2, 3년 600명이 대학을 관둔다는 얘기예요. 한 해에. 그리고 요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이름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냐면 저기 바닷가에 있는 어느 대학이에요. 그 대학은 중도 탈락률이 50%입니다. 절반이 나가버린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질문, 뭐 농담 비슷하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중도 탈락률을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딜까요? 서울대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대학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와 나머지,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이제 나눠서 연고대와 또 나머지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거든요. 자,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딜까요? 대원외고가 아니라 연고대입니다. 연고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가 될까요? 서성안이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도 탈락의 보통 절반이 자퇴예요, 자퇴.
그 중도 탈락 요 인원 중에서 절반은 그냥 자퇴로 나간 애들이거든요. 뭐 그 나머지들이 이제 성적 불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되는 거고 한 절반은 그냥 자퇴로 이렇게 나가는데 대학은 이런 중도 탈락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무지하게 싫어하겠죠. 왜 싫어하냐면 이게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걸 뭐 편입을 시키고 뭘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한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도 탈락 안 좋아합니다. 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수시를 지원할 때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 뭐랬죠? 상향하시겠다 그랬죠. 합격하면 그냥 뭐죠? 대박이네요. 그죠? 수시는 합격하면 그냥 대박이네요. 정시는 하향해서 하향했죠. 합격해도 쪽박이네요. 그죠? 자, 대학은 수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수시, 정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여기서 이제 말 떠들었거든요. 뭘 떠들었냐면 중도 탈락 얘기를 했잖아요. 자퇴를 얘기했잖아요. 왜 자퇴를 하죠? 일로 가려고. 자, 수시로 들어온 애가 자퇴를 할까요? 정시로 들어온 애가 자퇴를 할까요? 이게 추론이에요, 이게. 그죠? 그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중도 탈락률이 요금방 돼버린 있잖아요.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다 나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대학은 수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그래서 수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 뭐 그 머리가 좋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나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나 머리 구조는 제가 볼 땐 다 똑같습니다.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거 생각해 보세요. 뭐 이 문과 같은 경우에 어디죠? 그 연대인가요, 고대인가요? 그 2등급 뭐 2개인지 3개인지. 예? 그래도 뭐죠? 수시로 들어온 애들 다 대학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러잖아요. 대학교 설명회 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 어떤 특성이 있다? 학교에 대한 로얄티가 무지하게 높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수시를 좋아할까 정시를 좋아할까 어디가 되죠? 수시. 그러니까 자 금년부터입니다. 이제 그 작년까지는 약간 편차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17학년도죠. 4년제 대학 전체 정원의 69.9%가 수시 선발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기 이제 자료집 보시면은 따로 이제 제가 구분을 했는데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그 4년제 대학 평균보다 어떻게 되죠? 더 수시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그 뭐 옛날 얘기긴 한데 심지어는 어떤 대학은 여기서 아예 그냥 정시를 없애려던 대학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그냥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그 대학 입시에 있어서 수시 정시를 따진다 그러면 중지 심점이 어디에 가는 거냐면 수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제 다른 얘기를 계속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가 수시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수시로 대학을 갔는데 들어갈 때 수시는 이 얘의 어떤 수능 성적이 절대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 어떤 최저학력 기준. 그거는 최저학력 기준 그거 돌파만 하면 됩니다. 돌파 못하면 뭐 그만이고. 근데 뭐 얘는 이거 가지고 최저학력 기준도 그렇게 돌파가 가능할지는 참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가 어느 대학 갔으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울 끄트머리요? 희망사항. 서울 끄트머리 갔으면 좋겠다.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데 이러면 굉장히 막연해요. 한양대? 와, 그 만약에 이제 정시로 저 수능 쓸 때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큰일 납니다. 총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한양대. 근데 수시는 수능 성적으로 변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수시는 어차피 상향전 할 거죠. 얘 내신 좀 있고 뭐 다, 있을 만한 거 다 있습니다. 예. 한양대? 좀 더 올리면 안 될까요? 갑자기 막 얼굴에 미소가 막 좀 올리면 안 될까요? 연대? 아니, 무슨 근거로 연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아마 여기 정말 대단하십니다.
연대는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냥 그거 충족 못 합니다. 그게 아마 2등급 2개인가 3개가 그렇게 될 거예요. 뭐 거의 외고 다지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상향할 거잖아요. 그죠? 아니, 상향할 건데 뭐. 갑자기 연대에서 또 서강대로 추락을 하시네. 한양대는 이제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으니까 이거랑 무관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연대까지 올라갔다 지금 왜 자꾸 밑으로 내려와요? 서울대 가야겠네.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예. 예. 뭐냐,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시 일반 전형은 적이 없어요.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는 이제 내신이 좋고, 가서 적응을 못하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뽑아놓은 게, 얘들을 왜 뽑는데, 예?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수시로 뽑은 애들이 좋다고. 예. 수시로 뽑은 애들이 로얄티도 좋고, 공부 잘해요. 왜 잘하냐면은, 자, 상향 지원할 때,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안정 지원하실 거예요? 소신 지원하실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선택했잖아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그 학력하고는 무관한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력이란 거로 어떤 큰 그룹을 나눌 수 있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떤 그 그룹 범주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한 애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붙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들죠.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이걸 좀 선입관을 깨버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수능과 관련된 가장 큰 요소가 어떤 게 있냐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 수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개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 수험생들 대상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 생각해 보세요. 6평 때 혹은 9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111이 나왔습니다. 아주 기쁘겠죠? 듣기만 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수능 때 내가 111 나올 확률. 없다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하시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0은 너무 욕심 많이 내셨습니다. 한 20에서 30%. 그러니까 내가 6평, 9평 시험 잘 봤다고 차후에 어떤 수능을 그렇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1등급 라인에서는 20, 3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등급 라인에서는 그거보다 약간 더 늘어납니다. 3, 4등급 라인에서는 거의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통계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돼요. 그 등급이라는 게 있죠. 등급이라는 거 구분 기준이 있잖아요. 그 1등급까지가 어떻게 되죠? 상위 4%, 그 다음에 2등급까지가 11%.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후단 등급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 4등급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하지만 그 상위 등급에서는 거기 아주 미묘하게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출이 그게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요새 최근에 수능이 어떤 거냐면은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수능, 하나는 물수능입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불수능이 좋으세요? 물수능이 좋으세요? 불수능. 불수능은 어떤 거냐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입시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 입시는 이제 수시하고 정시는 이제 성적표 나오면 그거로 그냥 승부 봐야 돼요. 뭐 내가 잘 봤든 못 봤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는 좀 다릅니다. 수시는 그 전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국 단위 시험인 수능을 가지고 변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지고 하냐면 그 학교 내신이라든가 학교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논술이라든지 적성검사라든지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건 이제 불수능이 좋냐 물수능이 좋냐 이렇게 질문하셨더니 다수가 이제 불수능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불수능에 적절한 인간인가? 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듣기에 따라서 좀 뭐랄까요? 좀 실망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불수능에 적절하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그 상위 1등급을 계속 맞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 애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거를 했던 인원이 여기 몇이나 되는가. 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 뭐, 이 중에는 상위 1등급을 계속 달려온 케이스 있어요. 뭐, 그 불수능 맞아요, 그 정도. 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쪽이 어떻게 되죠? 알고 보면 다수죠.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를 드렸나요, 제가? 이거 제가 생각을 해보란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나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나는 불수능이 적절한가, 물수능이 적절한가. 그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불수능이 좋으세요, 물수능이 좋으세요? 그래도 불수능? 말하기가 싫으시죠? 이럴 때. 왜냐면 이게 자기 속을 까발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불수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의 희망사항이에요. 내가 거기에 적절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그게 나와 일치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더하여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모의고사 잘 본다고 수능 잘 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불수능 좋으세요? 물수능 좋으세요? 약간씩 이제 물수능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우리 수능제도의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게. 수능제도 자체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수능이라는 이 전극 단위 시험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수험생의 0.1%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수능 성적표 받은 날부터 어떻게 되죠? 다 불행입니다. 왜냐면 내가 희망했던 거 나올 확률 높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 성적표 받으면 하여튼, 어떤 웃음을 짓는 케이스보다는 이제 슬픔이 제일 집중적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어디다 투자하는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죠. 자, 대학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대학은 수능이라는 시험을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신뢰하지 않죠. 왜요? 쉬워서요? 쉬운 거 가지고는 좀 그렇죠. 변별력은 어떤 형식이라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서열생 오는 거 별거 안 어렵습니다. 그거를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점수 받고 그 학생을 평가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그러니까 1, 2점 가지고 사람 바꾸기가 그게 아니오시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면 예. 좀 이렇게 잘하는 애들을 걸을 수 있는데 쉽게 내면 한 1, 2점 차이에 다 몰려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통계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수능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물수능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적절하게 잘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 평가원도 이게 공기관이거든요. 공기관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도 거짓말 합니까? 여론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건 또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이란 부분은 거짓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숨겨져 있는 해석적인 부분이 따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 못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교육과정 평가원이 지금까지 했던 말은 다 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계상, 그러니까 2등급 후반 라인부터 2, 3, 4, 5 고기 라인까지는 원점수하고 표준점수하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안 났습니다. 표준점수 차이 나는 건 어디에서만 나버리죠? 상위 1등급하고 저 뒤에는 9등급 라인에서만 나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는 어떻게 돼요? 모집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변별력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들어낸 그 변별력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집단을 봤을 때는. 만점자를 1%를 주든 뭐 하든 간에 여하튼 통계적으로는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정규국토 곡선에 맞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능 제도 하에서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인원은 누구냐면 앞에 얘기했잖아요. 상위 몇 %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냥 대다수, 그러니까 행복한 0.1%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죠? 0.1%를 갖다가 뒷받침해 주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어떤 입시제도에서 큰 틀의 변화가 온 게 뭐냐면 수시제도의 도입입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학원 좋아하시죠? 아, 별로예요? 뭐 저도 이제 학원 강사인데 학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은 수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정시 왜요? 그래야 학원. 그 사교육은 그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수능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를 선호하게 돼 있어요? 정시를 선호하게 돼 있죠. 그럼 저 사교육 입장에서 수시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대학은 수시를 좋아해요? 정시를 좋아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의 정보에 대해서 아까 뭐 여기 교재에도 나왔지만 얘기 드렸는데 이게 정보라는 게 대학에서 나온 정보라는 게 학원을 거치면서 어떻게 될까요? 왜곡이 돼버립니다. 대표적인 왜곡이 어떤 거냐면은 논술 가지고 잠깐 얘기 드릴게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죠. 아실 테니까 어떤 그 수능 최저 수능 등급 일정 수준을 돌파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논술 시험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참 거지. 자, 요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학원가 설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능 최저라는 게 수능 최저를 돌파를 못하면은 시험지는 채점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언제냐면 수능 성적표 배부일입니다. 자, 그게 제 기억으로 작년에는 며칠이었죠? 12월 2일이었어요. 2일 날 배포가 됐으니까. 그런데 자, 이게 12월 2일. 근데 수시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나냐면 수시 합격자 발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수능 최저가 다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대학에서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돼야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네 들어와 있는 응시자 집단 중에서 걸러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학도 언제 알게 되는 거냐면 12월 2일 날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수시 합격자, 최초 합격자 발표일이 언제냐면 제 기억으로 이게 12월 그게 언제였죠? 12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5, 6일 정도 될 거예요. 원래는 10일인가 11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다 앞당겨서 해버립니다. 그리고 14일인가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며칠 동안 또 뭐가 있냐면 저기 등록 기간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뭐 12월 2일 날 수능 성적표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발표일을 갖다 12월 한 뭐 7일 정도라고 할까요? 그럼 요 사이 기간이 얼마냐면 5일이거든요. 5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논술은 응시 인원이 무지막지한 거 알고 계시죠? 작년에 고대 같은 경우 한 5만 명이었던가? 5만 명인데 그중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 미달자들 수두룩합니다. 한 2만 명 정도 최저학력 기준 미달이니까 한 3만 명 정도는 최저학력 충족됐겠죠? 그러면 고대는 요 5일 동안 뭐 해야 되죠? 3만 명을 대상으로 뭘 해야 되죠? 논술인데 논술은 그냥 저거로 끝이 나요. 논술 시험 잘 보면 합격, 못 보면 불합격이에요. 그때부터 채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미달이면은 쓰레기통으로 간다. 만약 그 논리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시점부터 채점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건 진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리 다 채점해 놓습니다. 응시자 전원 미리 다 채점해 놓고 그 수능 최저 발표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미달자다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룰인데 그 학원가 설명에서 뭐라고 하죠?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뭐 시험지는 쓰레기통으로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그러한 어떤 제가 아까 이게 참 거짓하고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 선입관이에요. 이게 대학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여기 있는데 지금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받고 있냐 못 받고 있냐?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저기 비교 삼아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입시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전략이란 건 이제 어떤 정보에 기반해서 작전을 짜는 거거든요. 저기 어머님들 입시 정보에 밝으세요? 아니면 어두우세요? 어두워요.
입시 정보 밝은 엄마들 집단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치동. 제가 볼 땐 거기도 깡통이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강남 3구 대치동 그 지역 거기에서 걔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제일 그 고3 수능 보고서 걔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대학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 대치동 재수 비율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이러면 대다수가 다 어디 가냐면 재수학원으로 가는 겁니다. 심한 데는 100%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대치동이 그렇게 입시 정보에 밝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재수 비율이 높아요?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대치동은 눈높이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 재수에서 거기 가는 확률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안 나오긴 똑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재수하면 이제 겸손해져요. 요새 이제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예년에는 진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연고대만 대학이었죠.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냥 겸손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불쌍한 애들은 어떤 거냐면은 재수를 해서도 사라져버리는 애들. 왜냐면 엄마들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애들. 그러나 대치동의 재수 비율은, N수 비율은 70%. 그 60, 70% 기본 나온다라는 사실. 그러면은 그 입시 정보 발단, 하나 더. 그럼 합격자가 30% 정도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수시로 많이 갈까요? 정시로 많이 갈까요?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갈까요? 정시로 많이 갈까요? 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국적인 어떤 수시 비율이, 대학 선발 비율이 70%라고 잡으면은 당연히 전국 평균은 얼마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수시 쪽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재수 안 하고 남은 얘들 중에서 수시로 가는 쪽이 많을까요? 정시로 가는 쪽이 많을까요? 대치동의 경우. 정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입시 정보란 거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입시 정보 저희 정시는 뭐죠? 그냥 수능 잘하면 되는 건데 뭐 어려워요, 그거. 수능 성적 잘 나올 때까지 그냥 드립다 달리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입시 정보 대치동 받지 못합니다. 거기는 어떤 그 학원들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저도 대치동에 있으면서 엄마 3명 만나고 나면 저의 믿음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래도 이 수원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여기는 수시로 많이 갈까요? 정시로 많이 갈까요? 수시로 많이 갑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런데 나는 그럼 수시로 가야 되는데 나한테 수시 대비가 되어 있는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수능하고 있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용모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뭐를 대비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디다 갖다 들어가냐면 수능. 좀 냉정하게 얘기 드릴게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수시로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쪽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대치동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들의 특징입니다. 무대기로 수시로 덤벼드는 겁니다. 대규모 집단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수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수시를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르는 겁니다. 질러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지르는 건 그냥 무작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질러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계획 짜서 가고 싶으세요? 계획을 짜는 게 뭐냐면, 아는 만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작위란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집단이 하다 보면 그 전국 평균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좀 나는 기왕이면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막 질러놨다가 그냥 걸려든 거 좋아하고 그 나중에 보면 또 여러 가지로 또 뒤바뀝니다. 그게 내가 잘못 질렀네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 수시는 좋은 건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상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그 앞선 어떤 배경 설명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자 뭐냐면은 우리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형을 구조를 얘기를 할 때 설계되어 있는 전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 교과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을 포함해서 이제 기타 어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실기라는 게 있습니다. 실기라 그러니까 마치 그 예체능 좀 느끼지만 여기는 어학, 수학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의 특징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이거 전형을 보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하고 관련돼서 워낙 유행이니까. 제가 내신이 2점 몇 등급인데 학생부 종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질문은 올바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려요? 왜 틀려져? 비교과, 다른 활동. 뭔가 그림이 잘 안 잡히시는데. 얘기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으로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부를 보면 이제 학생부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학생부 교과하고 비교과로. 교과는 어떤 거냐면은 학생부 한번 구경해 보시면 알아요. 거기 보면은 과목이 있고 그 과목에 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있고 그다음 몇 등급 하는 거 그 숫자화되어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 이제 그게 8번이든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죠? 8번이죠? 아닌가요? 뒤에 있는데 뭐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게 교과가 되는 거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죠? 비교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유형이라고 불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적 기준이 학생부 교과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가 아닌 다른 요소가 이걸 뒤집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뭐 추가적으로 뭐 면접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비교과가 일정 퍼센티지가 또 들어간다든가 이러면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교과에 의해서 절대적인 승부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위에 다른 요소로 뒤집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가 100% 들어간다 이랬는데 여기에 뭐 비교과로 뒤집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 쪽 잠깐 얘기 드릴게요. 논술. 왜냐면 요쪽으로 이제 학종으로 넘어갈 거니까 논술은 어떻게 되냐면은 논술로 승부가 나야 됩니다. 논술 이외의 다른 요소가 논술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대학 입시 요강 보면은 뭐 학생부가 40%, 논술이 60% 이런 거 읽어보셨죠? 네. 어머님들 그 요강 3개만 읽어보시면 돼요. 난이도 아닙니다. 요강 3개만. 요강 3개만 읽어보시면 전문가 됩니다. 이 대학 입시라는 게 그렇게 대단히 전문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건 좀 먼저 알았다라는 거지.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은 금세 다 알고, 그 다음에 설명이 한 3군데만 다녀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설명이 어디냐면 무슨 학원 설명회 이런 거 말고, 대학에서 하는 설명회. 요 가까운 대학 있죠, 여기. 그것도 있고 또 있죠. 또 뭐죠? 예. 여기 두 대학이 특히 성대 같은 경우가 설명회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럼 동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런 거 그게 정보지 뭐예요? 그게 정보지. 보시면은 어떤 대학 입시를 이해하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설명회 쇼핑은 좀 안 다니셔도 됩니다. 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뭐냐면 선입관만 잔뜩 얻어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는 대학교 설명회. 그리고 그냥 애 성적표 들고 그냥 대학교 입학처 쳐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셔가지고 우리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정보는 내가 아는 만큼 먹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아는 만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적어도 그 대학 요강은 읽어보고 의문점을 가지고 가고 이게 내 애의 성적 학생부하고 일치되는가 여부 이런 것들은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그걸 질문하시면은 입학처에서 설명 잘해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설명회는 그런 데를 좀 많이 다니셔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정보를 갖는 거지. 뭐 학원 설명회 큰 데 가가지고 뭐 수능 중요하다는 얘기 자꾸 듣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뭐 마비가 돼버리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서 얘기하면 아까 내가 논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요강을 봤더니 논술이 뭐 40%, 논술이 60% 학생부가 40%. 그럼 학생부 40% 이거 어마어마한 비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형식적 비율이라 그러는 겁니다. 실질적 비율은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뭐냐면은 학생부 같은 경우에 기본 점수를 줘버립니다. 학생부가 40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학교마다 이제 제각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 같은 경우가 여기 제가 기재해놨으니까 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40% 중에서 비교과가 10%예요. 비교과는 뭐냐면 출석하고 또 뭐 있죠? 봉사활동 이런 거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만점 주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 가지고 학생부 성적이 배분이 되는데 100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면 300점이 학생부 교과에 배정이 되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282점이 기본 점수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편차가 나는 점수는 얼마예요? 18점이죠. 1000분의 18 하면 몇 퍼센트예요? 1000분의 18, 1.8%, 그죠? 근데 그것도 뭐냐면은 올 9등급일 때 18점 깎이는 거예요, 1000점에서. 근데 올 9등급이라는 인간 세상에 존재해야 안 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올 9등급은 올 1등급보다 더 힘듭니다. 올 9등급, 보통,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애들 내신 성적이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있는데, 그 내신 성적을 그냥 국어는 2등급, 영어는 3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걸 한번 애들 개별 내신 성적을 한번 평균을 한번 내보시면 돼요. 평균을 내보면은 평균 몇 등급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넓게 이제 분포를 시켜볼게요. 보통 고등학교에서 애들의 어떤 평균 내신 등급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희한하게도 통계적으로 잘 맞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지만 9등급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올 9등급. 이건 의도해도 잘 안 돼요. 왜냐면 가끔 잘못해가지고 한 과목 잘 봐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죠? 9등급이 위로 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8등급도 드뭅니다. 7등급도 드물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리저리 평균하다 보면 하단선이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 6등급에 형성이 됩니다. 6이나 6.5 이 정도. 그러면은 애들의 분포가 보통 이런 식의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6등급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내에서 아무리 못해도 6등급 넘어가는 얘가 드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고대 얘기를 하면서 올 9등급일 때 1000점에서 18점 깎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올 6등급일 때 몇 점이 깎이냐면은 제가 이제 잠깐만 숫자 까먹었는데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이게 30페이지에 있네요. 31페이지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대 거를 제가 잠깐 해놨는데 올 6등급일 때 몇 점이 부여되냐면 15.6점이 부여되니까 18점 만점으로 했을 때 깎인 게 2.4점이 깎이게 되는 거죠. 1000분의 2.4면은 몇 퍼센트 깎인 거죠? 0.24%. 이거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가 올 6등급일 때 0.24%가 깎이게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대만 그런 거 아니라 논술 같은 경우, 연대 같은 경우는 올 6등급일 때 100점 만점에 1점 깎입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는 내신 아예 고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40%니 50%니 이래도 실질은 어떻게 되죠? 거의 무가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로지 논술은 뭐에 의해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논술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 전형의 취지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교과 이외에 다른 것이 이걸 뒤집으면 안 된다가 되는 거고 논술은 논술 이외에 다른 요소가 이걸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실기라고 하는 거 있죠. 실기.
그러니까 이제 뭐 예체능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실기는 실기 이외의 요소가 그 실기 결과를 뒤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게 뭐냐면 이 학생부 종합인데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독특하냐면은 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이걸 하나 얘기할게요. 요걸 가지고 그 논술 같은 경우에 애들이 그 논술로 승부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신 자체는 무의미한 상황이고 그죠? 근데 이제 내신하고 논술하고 이 참 상관관계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올 1등급도 논술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반면에 제가 기가 막힌 애도 있었습니다. 그 모 외고 학생인데 그 제가 이제 7등급으로 이제 또 합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일반고에도 7등급 있습니다. 7등급을 합격합니다.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논술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은 대략 몇 등급이 될까요? 그러니까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 그러니까 지금 논술하고 내신하고 상관관계가 제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합격자는 여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평균을 내면. 그럼 불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얼마가 될까요? 그것도 3등급이 돼버립니다. 대학에서 이제 공개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하도 이 내신하고 논술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뭐가 기준이죠? 내신이 내가 1등급인데 논술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5등급인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하도 대학을 쫄라다니니까 대학이 뭘 하죠? 아유, 그냥 아예 공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세밀하게 공개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평균적인 그런 거를 갖다 공개를 하면은 숫자들이 다 어디에 몰리냐면 3, 금방. 그러니까 뭐 2점 얼마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 뭐 2.5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6등급짜리들은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배 잡아가지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학생부 종합 관심이 많은데 학생부 종합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 제가 이제 이 전형을 갖다 하면서 드리면 교과는 교과 이외의 요소로 뒤집으면 아니 된다. 논술은 논술 이외의 요소로 뒤집히면 아니 된다. 종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종합을 교과 내신 성적으로 결정낸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종합에 이제 취지가 있으니까 비교과로 결정을 낸다.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과만으로.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한양대는 그렇게 하니까. 예. 근데 어머니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과라는 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교과에 기록된 그 숫자 자체는 교과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내가 1학년 1학기 때 국어가 4등급이었어요. 1학기 때 4등급, 2학기 때 2등급. 이거는 비교과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상승이라는 의미의 비교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국어는 3등급, 수학은 1등급.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비교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학생부 종합은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자, 교과로 승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교과만으로 승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논술로 승분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교과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교과 자체에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지를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내가 뭐 국어보다 영어를 훨씬 잘한다든가 이런 건 나름 의미로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자,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 평균 등급은 얼마일까요?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은 거 3등급 금방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어떤 그 집단 자체가 관련성을 맺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잠깐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표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이게 어디가 버렸냐? 여기 저기 학생부 종합 제가 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페이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26페이지인가요? 예, 26페이지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중앙대학에서 발표한 겁니다. 중앙대학에서 재작년 거죠. 재작년 결과로 발표한 건데 한번 보세요. 이게 종합 전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여기 내신 평균 등급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형, 심화형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형하고 심화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심화형은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우월성 이거로 가는 거고 일반형은 좀 더 보편적인 과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화형 쪽 보시면은 내신 평균 등급이 아주 생각 바뀌죠. 뭐 4.4, 3.7 막 이런 숫자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통 고등학교 기준 평균 기준에 비하면 어떻게 돼버리죠? 많이 벗어나는 거죠. 또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님들 이런 질문해요. 아 이거 저 외고 애들 뽑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전체 집 그 질문 해볼까요? 대학에서는 일반과 외고를 차별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참 거지. 잘못 말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외고 특목고와 일반고를 차별한다. 참 거짓. 참. 대학에서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차별한다. 참 거짓. 의견이 막 양분이 되네요. 그 대학은 어떤 기관이냐면 교육기관입니다. 그 대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시키는 거 이거거든요. 그걸 위임받아서 사무를 보는 거죠, 대학이.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사립대학이든 공립대학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산불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불정책이 어떤 거냐면은 본고사 금지, 그다음에 고교 등급제 금지, 그다음에 또 하나 기여 입학제 금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대학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목고하고 일반고 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무시 좀 이상하네요 이거. 지금 대부분 얘 다 공무원들이시잖아요. 대놓고 얘기하는 게요. 그러니까 차별하십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그 사람 차별해야 안 해요? 왜 자신있게 얘기를 못 하시네? 아니요, 안 하죠. 이거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죠. 대학은 뭐냐면 대학도 공공이에요. 그죠?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또 참 우리 신뢰가 어지간히 무너져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뭐냐면 그 학생부 종합에서 보는 거는 고등학교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냐? 학생 개인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효과는 납니다. 희한하게 어떤 쪽이 많이 합격을 하면 특목고 쪽이 많이 합격을 해요. 그건 결과로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시제도 자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수시제도는 이게 학생부 교과 종합 어쩌고저쩌고 다 있는데 이 제도의 어떤 근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반고가 유리할까요? 특목고가 유리할까요? 제도 자체로서. 제도상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왔어. 이거를 일반고가 잘 활용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합격을 하는 거죠? 특목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짜증이 납니다. 이제 근데 우리 애는 일반고 다니는데 저놈은 고등학교 뭐 제대로 저것도 못 잡고 하고 있으니까 화는 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개인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공공행동을 유발해야 돼요. 고등학교에다가 그냥 막 좀 프로그램 좀 만들어 봐 뭐 하면서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하면 이제 개인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어떤 똘똘하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근데 문화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점차 그 일반고도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들도 진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할 건데 일단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학생부 종합 자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절대적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신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할 때 이게 비교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3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어떤 대학 입시에 있어가지고 이제 수시 정시 있는데
제가 지금 고3어머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정시 올인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정시 올인은 왜 안 해요? 예? 정시 올인은 별 재미가 없으세요? 정시 올인이 힘이 듭니다. 알고 보면. 그게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정시가 알고 보면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 시점에 아직 정시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2월 2일이 돼야 이제 그때 뭐가 또 일어나게 되냐면 저기 추가 합격자 발표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2월 뭐 15일쯤 되면 또 추가 모집해가지고 아직 정시는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럼 지금 피가 마르고 있죠. 뭐 예비 번호 몇 번이네 아니네 하면서 그런 것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꼭 정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꼭 하향 지원을 하게 되니까 또 합격해도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승부를 어디서 내버려야 되냐면 수시에서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시 지원을 하실 거죠. 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 나라는 게 이제 우리 어머님들 애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어머님 스스로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제 보통 비유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은 본인이 대학교 입학 사정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애를 한번 평가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아,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수준이 맞을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 동네에 저기 성균관대 있구나. 성균관대는 될 것 같아. 괜찮으네. 아니 근데 성균관대만 아니지. 얘 서울대도 갈 수 있지. 자,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관이 막 개입이 돼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개입이 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막연히 그냥 우리 애는 예뻐 이게 아니라 얘는 성대는 충분해. 저 서울대까지 갈 수 있어. 이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봐야 되죠? 다 잘라내야 됩니다. 얘를 그냥 애를 갖다가 그냥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과연 얘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 일종의 도 닦는 과정입니다. 어머니들 저 애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 참 딜레마예요, 이게. 그죠? 내가 만들어낸 유전자 덩어리인데, 그죠? 이게 참 이쁘긴 이쁜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통 엄마하고 애는, 원수가 돼갑니다. 그죠? 엄마는 잔소리 해대고, 애는 막, 그러고, 그죠? 근데 그게 되게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 그게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행복해지셔야지. 예? 실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면에서는 고3보다는 고1, 2가 타겟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보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애하고 엄마 관계가 좋을 때 합격률이 높아요. 이쪽에. 저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하고 나는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 여러 가지 이제 표정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학생부 종합에서 보려는 게 과연 그러니까 우리 서류를 가지고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류 가지고 과연 어떤 애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의외로 나름 힘이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그 자체는 일종의 정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영어로 아모포스라 그럽니다. PHOUS. 이게 뭐냐면 형태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부 종합적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놓고 얘기를 드릴게요. 누구한테도 이 기준이 없냐면은 대학에도 그게 없습니다. 대학은 저 기준을 언제 만드냐면은 원서 접수가 돼봐야 만들 수 있습니다. 뭐죠? 집단이 일단 들어와 봐야 돼요. 응시자 집단이 형성이 돼야 이 풀이 형성이 돼야 이제부터 뭘 하는 거죠? 막 돌려보는 겁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어떤 숫자로 변별하면 안 되잖아요. 숫자를 배제시키는 상황에서 관찰을 해야 되니까 이걸 쭉 보다 보면은 학생부 몇 개 보다 보면
그 어머님들도 판단하실 수 있어요. 남의 학생부 몇 개 한 개 한번 보세요. 내 거나 걔 거나 별 차이가 안 난다는 사실. 그죠? 그렇게 그 중에서 이제 대학은 뭐냐면 그 별 차이 안 나 보이는 것 중에서 특이성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 특이성은 지금의 특이성하고 작년 특이성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의 특이성은 역시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특정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은 저기 뭐 S대학이 작년에 뽑을 때는 거의 애들이 그냥 내신 수소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금년에 이게 어떤 일이 터져버리냐면 내신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꼴찌하는 놈이 합격을 하질 않나 막 그러면서 뭐 얘 특이성이 뭘까 살펴봤더니 책을 좀 많이 읽었네. 자 이제부터 내년은 책이다 하면서 이제 책에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내년 가면 또 달라져요. 왜냐면 이 집단 자체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학생부 종합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 전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대학한테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학생부 종합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선생님들 누구죠? 그 에디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발명왕 에디슨. 그 병아리를 품고 뭐 했던 그런 얘기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학력고사 어머님들도 이제 학력고사 세대니까 학력고사 시스템으로 에디슨을 합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학생부 종합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케이스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사고 하나 터지긴 터졌는데 천재라 사고 터졌지만 그 시스템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보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서류를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재능도 있겠지만 특이성.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특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어떤 미래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고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미래적 인간의 고찰. 제가 아까 뭘 얘기를 했냐면 엄마하고 애 관계가 좋을수록 합격률이 높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어머님들은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혼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애를 갖다 독방에 가다 놓고 야 너 맨날 저기 공부나 하면서 정석 하나 던져주고 그러면 야는 사람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접하고 경험을 하고 이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설이라는 걸 하나 얘기 드릴게요. 역설. 요새 굉장히 중시하는 게 어떤 거냐면 대학 입시 이쪽에서 중시하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가 뭐냐면 이제 책 읽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애들이 이제 독서 능력이 이제 피크 치면서 올라가는 시점이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또 대학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점이 또 하필 언제죠? 중학교 때예요. 중2 때 보통. 그죠? 아니에요? 안 하셨으면 다행이고. 중2 때부터 어떤 대학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이제 뭐를 해버리냐면 애들은 그때부터 이제 독서 능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면 근데 대학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버리죠? 야, 책은 끊으라. 우리 요새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초등학생이 정석을 풀어대고 막 이런 거. 선행 돌리는 거. 들어보셨죠? 자, 중학교 때 뭐 정석 돌리고 합니다. 그냥 정석 돌리고 그다음에 또 뭐 영어 학원 가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독서학원은 어떻게 돼 버리죠? 독서를 뭐로 취급해 버리냐면 대학 입시의 방해 요소로 취급을 해 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독서 능력은 다운이 되고.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겪는 애들의 어떤 특성입니다. 금년엔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독해력이 개판입니다, 진짜. 원인이 뭘까? 책을 안 읽으니까.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을 잘 가려고 책을 끊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학은 지금 뭘 중요시하고 있죠? 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치동 관련돼서 70%가 재수한다 그랬죠. 엄마들이 대치동 왜 들어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가죠? 대학 잘 가려고 그랬는데 잘 가요, 못 가요? 어떤 서울대, 연대, 고대라는 상위 대학 가는 비율은 거기 높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될 때까지 두들기는 겁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두들기면 되거든요. 대학 오래 두들기면 갑니다. 어떻게든지. 근데 그거는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대치동에 뭐 전생이 월생이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대학 잘 가려고 왔더니 이건 뭐야 재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설. 독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1학년 어머니들한테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역설의 과정을 얘기를 했지만 그 소통이라는 부분을 갖다 그 애하고의 어떤 관계라는 부분을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대놓고 얘기 드릴게요.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뭐 이게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안 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합산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합산은 뭐냐면 더해져서 총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수능 정시 가지고 얘기하면 국영수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 때 어떻게 하냐면 국어 성적만 반영, 영어 성적만 반영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국영수탐을 다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뭐 정시에서 얘기할 때 자연계니까 뭐 수학하고 과학이 중요해. 거기다 힘을 자연계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정시 때는 보통 수학 과학을 국어 영어의 1.5배 정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 국어 영어보다 더 중요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은 퍼펙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수능 성적 레벨이 상위가 아니라 한 중위에 있는 애들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과학이 수학과학 못 봤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로 다 커버하면 되는 거죠? 국어 영어로 커버하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합산이라는 의미가? 합산은 뭐죠? 강한 게 있으면 그게 뭘 약점을 보완하게 되는 거고 약한 게 있을지라도 강한 거에 도움을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약한 게 뭘 해버리죠? 강한 걸 잘라먹는 그 역할도 합니다. 근데 합산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합산에 들어가는 요소 수학이 중요해, 탐구가 중요해 이런 논리가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합산이면. 그럼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죠? 서류로 학생부 들어가죠. 자소서 들어가죠. 추천서 들어가죠. 이거 다 뭐죠? 뭐가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항상 일은 어디서 터지면 약한 데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약한 고리가 뭐죠?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시 가지고 좀 쉽게 이해를 하시도록 정시 가지고 얘기하면은 요새는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에서 수능만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가 일부 반영이 됩니다. 자, 점수를 만들어낼 때는 환산 점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대학의 환산 점수.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환산 점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우리 커트라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커트라인 1, 2점 폭 안에 합격자의 50%와 불합격자의 80%가 들어갑니다. 그럼 불합격자는 왜 떨어진 거죠? 내신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내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내신 작게 넣잖아요. 그럼 요새 이제 수능만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목의 중요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목의 중요도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점자 처리를 할 때 어느 과목에서 앞선 자를 더 우위에 둔다. 이런 식의 게 있어요. 그럼 나는 똑같이 딴 놈하고 똑같은 점수 받았는데 나는 떨어지고 걔는 붙어버리면 이건 합산된 거에서 뭐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목 중요도로 또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에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옵니다. 자소서, 추천서 다 들어갑니다. 그럼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추천서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추천서가 무성의하게 쓰여진다라는 건 대학도 알고 다 같이 압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죠? 자소서입니다. 엄마가 자소서는 잘 씁니다. 외부 위탁? 대치동에 대필시키려고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들어갈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무지하게 비쌉니다. 왜냐면 지금 급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달리게 돼 있어요. 저도 무지하게 비싸게 받습니다. 왜냐면 또 제가 또 안 받으면은 저의 권위가 떨어져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액을 더 올릴까 지금 요새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누가 쓰는 게 제일 잘 쓰냐면 엄마가 쓰는 게 제일 잘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쓰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근데 애가 빈도상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 자기소개서를 갖다 퍼펙트하게 쓰는 애는 진짜 다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 자소서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종의 엄마들의 시험대라고 보셔야 돼요. 엄마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대. 아는 사람이 잘 씁니다. 왜? 이게 엄마하고 애는 어떤 관계죠?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동조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부분이. 그게 이제 동조가 돼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처럼 쓰시면 안 돼요. 애처럼 쓰셔야 돼요.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아는 것도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애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애하고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되죠? 죽어라고 안 나옵니다. 그거. 자소서 보통 언제 쓰면 7, 8월에 쓰거든요. 시간은 가고 그 자소서는 안 나오고 애 녀석은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내고 엄마도 같이 그냥 짜증 나고 막 그런 상황 가는 겁니다. 이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제가 자소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지금부터 자소서 써라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뭐냐면 내가 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애 장점 100가지. 100가지 너무 많네. 한 40가지 정도. 그다음에 단점 한 40가지 정도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근데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나랑 똑같다는 사실. 진짜예요. 해보세요. 장점 단점. 그러면 애하고 나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그러니까 내 새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놔야 뭐를 할 수 있냐면 소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있고 그래야지 뭐냐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소서는 이거 시나리오 싸움이거든요. 이게 자소서가 과연 좀 비판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건 진실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소서의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자소서를 통해서 뭐를 읽을 수 있냐면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글솜씨란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가 썼다는 가정하에. 그죠? 왜냐면 그 애들 워낙 글 못 쓰니까.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두 번째, 뭐를 할 수 있냐면 어떤 그 동기적인 거,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거. 그러면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내면이라 그래서 얘가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대학은 어떤 기관이냐면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대학 뭐 취업 기관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학 자체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면을 알아야 얘에 대해서 대학도 뭘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얘 와서 공부 잘하겠구나.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자소서에 나와 있는 문항에 있는 그 모든 질문이 뭐로 구성이 되냐면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예요. 배우고 느낀 점. 근데 대다수가 배우고 느낀 점보다 뭐로 쓰죠? 실적 중심, 나열.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그 실적과 나열된 실적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학생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가 왜 이 활동을 했는가, 내가 왜 이 과목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나의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이게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이런 거거든요. 보통 자소서 쓰려고 그럴 때 참 쓸말이 없어요 하면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학생부를 그대로 갖다 이제 뱉기 시작합니다. 그건 안 쓰니만 못한 거죠. 왜 쓸말이 없냐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수준의 자기소개서가 나와야 되냐면은 어떤 이걸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수치화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걸 한번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애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고3 때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소서를 쓰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엄마도 이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겠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소서를 쓰면서 얻은 게 뭐냐 그러면 저를 돌아봤다라는 거. 왜냐면 정신적으로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성숙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학 입시에 있어서 합격 여부보다도 더 소중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떤 애하고 엄마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엄마와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발달하게 됐습니다. 남자애들이 자소서 잘 쓸까요? 여자애들이 잘 쓸까요? 여자애들이 잘 씁니다.
엄마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애들은 어때요? 튕겨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뭐 그래도 뭐 이거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설명은 요로 맞추도록 하고요. 이제 뭐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